예, 안녕하세요. 저는 SGA에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OS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내용, 즉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툴킷 통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시작하기에 앞서요.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퀴즈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 물은 빼고요.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케이크입니다. 참고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케이크인데 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 선풍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퀴즈를 낼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그 다음에 끝날 때 한 번 해가지고 총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수 없는 케이크입니다.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한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저희 SGA는 이제 Security Global Alliance의 약자로 되어 있고요. 회사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보안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인베디드 사업부에 속해 있고요. 그 인베디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보안 관제나 보안 서버 보안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드릴 퀴즈는 저희 SGA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보안 관제부터 해서 서버 보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는데 그것의 이름을 알아맞혀 주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저쪽에 예, 맞히셨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예, 바이러스 체이서고요. 예, 맞추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바이러스 체이서를 개발해서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베디드 장비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 관련된 이제 오버뷰, 개요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툴에 대한 내용, 그다음 개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툴,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듈 디자이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오전 세션에서 이제 하신 그 데모들 있잖아요. 그런 데모들이 이제 앞으로 세션 하면서 설명을 하실 건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한 번씩 드릴 거고요. 더 자세한 이제 내용은 뒤에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통은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라고 하면은 많은 이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 오늘은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란 게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전에는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즉 XP 임베디드라는 임베디드 OS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알려진 OS가 XP 임베디드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이전에는 NT 임베디드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XP 임베디드가 윈도우즈 임베디드를 좀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OS가 아닌가 싶고요. XP 임베디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툴킷과 그다음에 개발, 포팅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XP 임베디드를 처음에 개발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움에 빠지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컴포넌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컴포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직접 포팅을 하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포팅을 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제 오고 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패키지화 되었습니다. 이전에 컴포넌트 됐던 부분들이 패키지화 되면서 좀 큰 덩어리 형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로 넘어오면서 모듈화가 또다시 되었습니다. 좀 더 덩치가 크면서 기능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크게 나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즈 임베디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빠른 개발, 타임 투 마켓을 위한 그런 용도가 가장 큰데요. 이 윈도우즈 임베디드를 예전에 이제 XP 임베디드 물론 포팅하는 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이게 점차 가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툴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 외에 이제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군이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같은 그냥 일반 윈도우즈 OS인데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적인 제약만 걸어가지고 임베디드로 만들어진 OS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좀 더 임베디드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 아니면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인데요. 그 엔터프라이즈군과 스탠다드 계열의 이제 중간 단계가 이제 보통 포스레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8 인더스트리라는 그 이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포스레디 7, 포스레디 이제 2009, 그 전에는 이제 위포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점차 이제 변경이 되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임베디드 장비를 위한 윈도우즈 8의 모듈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XP 임베디드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잘게 쪼개진 하나의 OS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나 이제 많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에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부터는 좀 더 큰 덩어리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컴포넌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P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개가 넘고 피처만 해도 1,000개가 넘죠. 근데 이제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모듈화가 된 게 불과 이제 1,200개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에도 많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도 시간이 좀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8 임베디드 스탠다드에서도 그 툴킷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툴킷을 통해 가지고 OS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7 때부터 바뀐 내용이긴 하지만 그 IBW 그 다음에 아이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설치 모드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따가 툴킷 설명하면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8의 주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즈 8의 주요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분리죠. 윈도우즈 8 스타일과 일반적인 데스크탑 스타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데스크탑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윈32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8 그 스타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RT 스타일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윈도우즈 8 아마 써보셨으면은 그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는 것을 모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윈도우즈 8에서 개선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작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 많이 가려져서 윈도우즈 8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퍼포먼스적인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주 간단한 디스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 정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끔 쓰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잖아요. 디스크 복사를 딱 걸어놨는데 한 1기가 정도 파일을 걸어놨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봉착 상태에 딱 이렇게 되면은 복사도 느려지고 PC도 느려지고 이런 경우에 중간에 끄면 되는데 끄기엔 좀 아깝고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즈 8 같은 경우 일시정지 시켜놓으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처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복사가 그 중간부터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중 복사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좀 뭔가 좀 사용자들에게 좀 편의성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다 당연히 다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베디드적인 기능들, 즉 이제 XP 인베디드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기능들, EWF라든가 FBWF, 뭐 그리고 이제 뭐 블렌딩 기능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윈도우즈 인베디드 그 A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가지 모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데스크탑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 그 윈도우즈 A 스타일에 대한 모드가 있습니다. 즉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를 포팅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이게 가장 메인 화면이고요. 물론 이제 설정에 따라서 이 데스크탑 모드가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데모한 것처럼 이제 그 F런처나 쉘 런처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바뀐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관리자 모드와 유저 모드가 또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에서는 손쉽게 이제 회상도 조정이라든가 제어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제어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고, 유저 모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유저 모드에서 뭐 쉽게 그런 컨트롤 패널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할 사항은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이 앱이 보통 이제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이다 보니까 그런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걸 올리실 때는 보통 이제 모듈 디자이너 같은 걸 이용해서 올리셔도 되고, 그다음 패키지화 시켜서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MS로부터 인증을 받고, 그리고 OEM이 사전 설치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즉 장비가 나간 다음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가 나갔는데 설치해야 되는 경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사이드 로딩입니다. 즉 엔드 유저가 이 앱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엔드 유저가 실제적으로 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건데요. 그 엔드 유저는 반드시 엔터프라이즈 고객이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라고 하면은 볼륨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그런 회사 규모의 그런 엔드 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직접 그 윈도우즈 8 앱을 그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설치하실 수가 없고요. 반드시 사전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오전 세션에서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얘기가 나왔었죠.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클라이언트 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전송을 하고,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그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겨져서 클라이언트한테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요. 좀 더 뭐 예를 들자면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동영상을 돌리잖아요. 광고 동영상을 돌리거나 광고 사진을 돌렸을 때 거기에다 일정 센서 같은 거를 추가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연령층,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정보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각각 시간대마다 이제 연령층이 틀릴 테고 남녀노소가 이제 여러 가지 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 저장을 해서 그
보통 스토리 서버에 저장된 걸 가지고 분석 서버가 그 서버를 통해서 각 시간대마다 어떤 계층이 현재 이 디지털 사인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서 뭐 오후 시간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마다 이 서버에서 계속 그 20대 여성에 맞는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그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베디드 A 스탠다드는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적합하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센서가 굳이 뭐 키넥트가 아니더라도 기타 개발한 센서나 아니면 다른 센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발한 제품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 스탠다드의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 뒤에 세션에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내용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파이드 라이트 필터라는 것은 이제 UWF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XP 임베디드나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에서 주로 나왔던 EWF, FBWF,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필터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그 EWF 같은 경우에는 그 파티션 단위로 이제 보호를 하죠. 그 보호를 한 파티션에 대해서는 쓰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즉 OS를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이 거의 깨질 염려가 없다라는 장점이고요. 하드웨어를 깨지면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를 깨지게 되면은 바로 껐다 키면은 바로 복구가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UWF라고 해서 통합이 되었고요. 그다음 제스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것도 뭐 데모로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엣지 관련된 그 제스처들이 있는데요. 그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컨피그레이션 그 창이나 아니면은 화면 전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대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쉽게 그 예를 들어 DID 같은 그런 광고 동영상이나 그런 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 필터를 이용해서 막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키보드 필터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키보드를 연결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그거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 그 다음에 알트 F4 예상치 못하게 다른 유저들이 와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 잘 돌아가는 거를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회사 이미지에서도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 자체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베디드적인 기능들을 총 털어서 이제 통통 틀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툴로 만들어졌는데요. 임베디드 락다운 매니저라고 이제 하죠. 이 락다운 매니저는 뭐 툴킷은 아니고요. 이것도 모듈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 모듈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모듈에 대해서 UWF나 키보드 필터, F런처, 다이얼로그 필터 그런 것들을 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된 툴이 안에 이제 포함돼서 OS가 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커맨드 툴로 활용하시던 것을 좀 더 좀 GUI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EWF인데 EWF 예전에 쓰시다 보면은 커맨드 툴에서 많이 이제 명령어도 많이 물으시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그러니까 굳이 안 물으셔도 거기에 보면은 enable, disable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모듈 디자이너라는 거는 이제 툴킷에서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 모듈 디자이너 자체가 이전에는 없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XP 임베디드에서 컴포넌트 디자이너하고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모듈화 시키고 이게 툴킷화 시켰다라는 게 좀 틀린 건데요. 응용 프로그램하고 드라이버를 모듈화 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체크해서 각각에 대한 그 모듈들을 관련된 모듈들을 추가시켜주고 관련된 파일들을 하나의 모듈 파일로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이제 툴킷에 임포트 시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런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아까 데모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시작 프로그램 등록이죠. 시작 프로그램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런처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은 굳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 안 하셔도 그냥 애플런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경로만 입력하시면은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쉘 런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쉘을 넣기 위해서는 뭐 XP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를 변경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쉘 런처라는 그 어플을 통해 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 좀 사라진 기능인데요. 말이 좀 약간 사라졌다기보다는 좀 바뀌어진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SD부터 같은 경우에는 업체분들이 많이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WSD A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 서비스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이제 제어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API가 제공하는데 이것도 사용하시는 업체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EWF하고 홈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UWF로 변경이 됐고요. UWF에서도 마찬가지로 홈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뭐 이 홈이란 기능을 뭐 알고 계시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홈을 쓰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볼륨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락을 걸어서 사용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만약에 락을 걸지 않게 되면은 사용을 못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락을 반드시 건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들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쓰시던 그런 커맨드 명령어들이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터블 윈도우즈 USB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즈 USB 부팅이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게 윈도우즈 투고 서비스, 그러니까 디바이스로 이제 약간 서비스로 변경이 됐고요. 이 부분도 쉽게 USB로 부팅할 수 있도록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툴킷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IBW가 현재는 DVD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DVD가 뭐 없는 장비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USB DVD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USB 메모리 스틱 16기가짜리로 해가지고 저 투고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USB 메모리 그 IBW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USB 메모리 스틱으로 부팅하고 설치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좀 편리하게 바뀌었죠. 그 CD, DVD 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이전부터 맥락만 유지했는데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뭐 사라진 기능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기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쨌든 기능이 생기는 거고 기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개발하시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서 만드실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툴킷하고 이제 개발 내용인데요. 뭐 개발 내용은 이미 이 인베디드 A 스탠다드나 이전부터 매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의 이제 툴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세 가지죠. 이미지 빌더 위자드하고 이미지 컨피그레이션 에디터하고 모듈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의 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이전에 XP 때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에서는 패키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모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컴포넌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듈이라고 해서 그거에 딱 하나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에 대한 디펜던시도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모듈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그 모듈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것을 디펜던시라고,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뭐 동작할 수 있는 거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패키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되면서 OS의 기능이 좀 더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기능들이 좀 더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OS를 구성할 때 좀 더 편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탈로그인데요. 예전에 이제 컴포넌트 리스트라고 보통 얘기했던 것들인데, 카탈로그를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이제 쭉 있는데 카테고리 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모듈들이 있지 않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나눠진 부분이 이제 임베디드적인 모듈 부분과 그다음에 커스텀 모듈. 그러니까 모듈 디자이너로 모듈을 제작했을 때 들어가는 커스텀 모듈, 그다음에 윈도우즈 8 관련된 모듈, 그다음에 윈도우즈 8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모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윈도우즈 8 어플리케이션 관련 모듈이라고 해서 따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미디어 플레이어,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8 OS 모듈 관련된 거는 8에서 조금 빼도 되는 기능들, 아니면은 넣어야 되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 좀 나눠져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 대한 코어 부분 모듈이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 코어가 가장 크고요. 그 코어 기반에서 어떤 기능을 넣느냐가 이제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OS 구성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툴들이 그 검증된 OS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 7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진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제 타겟 디자이너 그 XP 인베디드 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또 설치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관리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 7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단순화시켰죠. 그거를 이제 나온 지도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다 넘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업체에서 많이 쓰면서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제 파악해서 좀 더 좋게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세 가지로 나눠지면은 뭐 OS 개발 시간 단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OS 구성. OS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S 설치가 윈도우즈 A 설치하는 것만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그게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툴킷이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IBW, 그다음에 ICE, 그다음에 모듈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 IBW입니다. 이 IBW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보통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IBW를 가지고서 이제 만드실 경우에는 보통 이제 OS 테스트 할 때, OS를 빠르게 구성해야 될 때, 그때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장점이 이제 OS를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 장비에다가 DVD만 넣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거의 윈도우즈 8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틀린 점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그 컨피그레이션, 즉 이제 모듈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거, 그게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DVD를 넣고 부팅을 하게 되면은 시작화면이 이렇게 뜨죠. 시작화면이 뜨면은 시작 버튼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모듈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모듈 선택하는 창은 아까 이제 뭐 아이스 그 이미지 컨피그레이션 에디터에서 봤던 그런 모듈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여기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IBW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모듈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모듈들의 어떤 걸 선택했는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OS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할 경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아이스 이미지 컨피그레이션 에디터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툴킷화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OS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을 재사용해서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스크린샷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카탈로그인데요. 이 카탈로그가 바로 모듈 리스트가 있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오른쪽 버튼으로 이제 애드를 시키게 되면은 추가가 되는데요. 바로 이 창에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추가가 됩니다. 즉 여기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모듈들을 포함시켜서 만들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빌드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IBW 통해서 이제 만들 때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구성된 만큼만 OS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OS 이미지 크기 동일한 OS를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좀 세팅, 디테일 패널 같은 건데요.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모든 컴포넌트가 다 세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팅이 있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쪽 창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고급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 로그인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확인 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그런 디펜더시 체크를 할 때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그 알림창 그 다음에 뭐 의존성 체크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보여주는 창인데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런 창에서 뭐 일단 뭐 로고창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듈 리스트를 가지고 원하는 모듈을 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넣어서 저장을 하면 끝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잠깐 보시면은 여기 먼저 MD, 그러니까 모듈 디자이너부터 나와 있는데요. 모듈을 가지고 어떤 특정 디자이너, 그러니까 모듈 디자이너를 가지고 모듈을 만들 경우에 모듈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모듈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듈 디자이너가 종료된 시점에서 모듈이 이 아이스 툴킷으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그 업체들이 그 모듈을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특정 이제 모듈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만드시면 되고요. 모듈을 만약에 이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임포트를 통해서 아이스에 추가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모듈들을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디펜더시를 돌리죠. 이제 의존성 체크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의존성 체크가 끝나면은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파일에 대한 리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XML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IBW로 부팅을 합니다. IBW로 부팅을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창이 이제 시작 그 화면이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바로 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IBW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보통 건너뛰는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아이스 같은 거를 미리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인스톨이 됩니다. 즉 아이스에서 설정된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만큼에 대한 OS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OS가 구성이 된 상태가 바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XP 인베디드나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편리해진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디자이너라는 게 드라이버나 어플리케이션을 모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툴킷인데요. 네, 쉽게 서드파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가 만든 드라이버 아니면 외부 서브파티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모듈화 시켜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 같은 데 등록을 시켜서 그것을 컨피거레이션 파일에 넣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하실 때도 편하고 쓰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모듈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이 모듈화 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컴포넌트 파일이나 모듈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화 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 파일 자체를 하나의 모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모듈화 시킨 거를 뭐 디즘이나 DISM이나 그런 툴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설치를 함으로써 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과 관련된 의존성 찾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얘기는 이 모듈 디자이너 하기 전에 이제 보통 디펜던시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펜던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툴을 가지고 디펜던시를 미리 체크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듈에 대해서 필요한 그 DLL이나 그런 모듈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뒷부분을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베디드 락다운 매니저라는 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부터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제스처 필터나 아니면은 키보드 필터나 그다음에 EWF를 통합한 UWF 그런 기능들 자체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그 장비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적용을 만약 하게 되면은 장비가 금방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장비를 구성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쉽게 그 다음에 그런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스냅이 MMC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원격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원격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장비에서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키보드 필터, 다이얼로그 필터, 그다음 UWF, 쉘 런처 여기 빠져 있지만 F 런처까지 다 하나의 툴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 잠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퀴즈를 드릴 건데요. 뭘 해드릴까 막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쉬운 걸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오늘 아침에 비가 왔었잖아요. 우산입니다. 이 우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산을 드릴 건데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의 답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을 먼저 들으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인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 이제 툴킷들이 이제 여러 개 생겼잖아요. 그 중에 뭐 아이스도 있고 IBW도 있고 물론 이제 이건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 7 때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 7에서는 없었던 윈도우즈 인베디드 8 스탠다드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저기 뒤에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썰렁하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모듈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좀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듈화 시키시는 그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윈3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데스크탑 말고 윈도우즈 A 스타일에 대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듈화를 시키셔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디자이너가 그렇게 생각처럼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뭐 컴포넌트 디자이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툴킷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이얼로그 창에서 위자드를 보시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뭐 메뉴도 없고요. 단순하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드라이버 그런 것들을 모듈화 시킬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그 뭐 임포트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그런 위자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기능만을 위해서 이제 모듈 생성이 가능한데 이 기능만을 위한 모듈은 무엇이냐면요. 파일이 포함되지 않고 예전에 매크로 컴포넌트나 매크로 그런 패키지 같은 그런 개념의 그 모듈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듈 중에 몇 가지를 항상 쓰는 모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디펜던시 체크할 때 그 모듈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을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옵션은 이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보통 카탈로그에서 모듈로 바로 등록을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모듈화된 파일을 따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능 부분들을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모듈화 시키는 게 소스 파일을 가지고 모듈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바이너리 파일을 가지고 모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위자드 형식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F 파일이 보통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INF 파일을 가지고 모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건 컴포넌트 디자이너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시던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모듈 수정을 위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의 인증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설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툴이라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면 거기 안에 이제 툴이 들어있는데요. 그 툴을 이용해서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짐을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즈 8 앱 모듈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디짐에 대한 그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 모듈에 대한 명령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쳐가지고 에잇에 관련된 모듈을 직접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모듈을 직접 설치한다는 거는 이제 사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사후 설치할 경우에는 사이드 로딩, 즉 엔터프라이즈 고객이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애널라이저라는 이 기능은 모듈을 이제 보통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모듈을 제작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이 애널라이저 기능을 이용하면은 내가 선택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모듈을 디펜던시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 특히 예전에는 이제 XP 임베디드 예를 자꾸만 드는데요. XP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OS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많이 넣어달라는 요청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디펜던시 애널라이저 같은 이런 툴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다이나믹 애널라이저라는 이제 툴인데요. 이름은 이제 다이나믹 애널라이저고요. 임베디드 A 스탠다드 그 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툴이고요. 보통 이 검은 그 커맨드 창 보시면은 이게 제가 임의로 실행을 시킨 결과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다이나믹 애널라이저 치시고 거기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경로나 아니면은 프로세스 아이디 값을 입력을 시키시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결과값은 이런 텍스트 파일로 나오게 되죠. 보시면 텍스트 파일로 해당 DLL이 어떤 것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게 되죠. 이걸 가지고 컴포넌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어떠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듈 디자이너에서 이게 디펜던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이 디펜던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모듈을 미리 어떤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스크린샷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듈 디자이너가 어떻게 모듈을 만드는 것인지 데모 형식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도 이 디펜던시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모듈 디자이너 띄우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약간은 뭐 툴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다이얼로그 창 비슷하게 되어 있고 약간 위자드 창으로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뉴 모듈을 보통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이전에 만들었던 모듈들이 있다면은 에디트 모듈을 선택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크리에이터 하게 돼서 뭐 만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정보 화면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내용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이름은 무엇이냐. 제가 그 예제로 만든 거는 이 디펜즈라는 툴을 가지고 보통 모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디펜즈라는 툴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디바이스 카테고리라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 카테고리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이 모듈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브라우저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창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커스텀 모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디자이너에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랑 뭐 디스크립션 같은 거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입력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듈 디자이너가 갖는 파일은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넣는 화면입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이쪽 Add Payload를 누르시면은 각각에 대한 그 파일을 찾는 그런 탐색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파일 등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파일은 계속 그 애드 시키면은 파일은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톨 커맨드 창인데요. 인스톨 할 때 이제 어떤 특정 커맨드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커맨드 명령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디펜즈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따로 인스톨 커맨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넣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더시 관련된 그 해당 그 디펜즈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디펜더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임포트 디펜더시 리스트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디펜더시 그 애널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이나믹 애널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파일을 이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저걸 누르게 되면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해당 그 디펜더시 그 리스트 파일이 있는 경로로 가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해당 봤던 그 텍스트 파일 그 파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컴포넌트 모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모듈을 디펜더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동작하는지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디펜더시 목록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ninstall 커맨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추가는 안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모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모듈을 이제 저장하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특정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파일들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한 설정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크리에이트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당 추가된 파일을 모듈화 시켜서 하나의 파일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카탈로그에 임포트를 시켜주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앤 세이브 모듈은 이쪽에 있는 그 모듈 세이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모듈을 다시 이 크리에이트 모듈 하는 부분들을 합쳐진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기능과 이 두 가지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해당 그 툴킷의 아이스에다 뭐 등록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 체크박스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임포팅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모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듈이 완성된 거를 뭐 보시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리스트에 보시면은 디펜즈라는 그 커스텀 모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하시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추가 등록을 하셔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모듈 디자이너는 모듈을 만드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뭐 32비트냐 64비트냐 아니면 아키텍처 부분과 버전, 카탈로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뭐 디스크립션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파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설치 옵션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의존성에 대한 정책을 추가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끝이 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림으로 뭐 보자면은 보통은 이제 MD를 통해 가지고 모듈을 생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파일을 아이스에 임포트를 시킵니다. 수동 임포트도 되고 아까처럼 바로 자동으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동 임포트는 파일 부분에 임포트 부분이 따로 메뉴가 있고요. 그 임포트에서 모듈을 선택하시면은 해당 그 모듈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 그 카탈로그 부분에 모듈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모듈이 포함된 부분에서 이제 원하는 그 모듈을 선택을 하셔서 IBW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장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윈도우즈 임베드 A 스탠다드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많은 기능 등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제 뒤에 세션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할 겁니다. 일단은 뭐 간략한 내용들은 정리보다도 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제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퀴즈로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은 선풍기고요. 간단하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드신 분한테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 관련 툴킷에 관한 내용이죠. 이 툴킷에 관한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마 툴킷 뭐 XP 임베디드나 윈도우즈 임베디드 스탠다드 7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가격은 1번 100만 원, 2번 110만 원, 3번 120만 원, 4번 무료. 자, 저분 예. 네, 정답입니다. 예, 무료입니다.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는 툴킷이 무료로 풀리게 됐고요. 물론 무료라고 해서 이전 툴킷 자체도 무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즈 임베디드 A 스탠다드에서만 툴킷이 무료로 되었다라는 거. 그 점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개발하시거나 뭐
제품 이제 만드실 때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